출산 후 나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바로 병원 방문하세요. 그리고 응급실 찾기 팁! 원하는 병원을 검색하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오늘은 출산 후 병원을 방문해야 될 증상 및 응급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내 주변의 응급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출산 후에 달라지는 신체적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영상에서 언급드린 대로 임신 때와는 또 다르게 나의 몸은 출산 후에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면 꼭 병원 방문해주세요. 가장 먼저 열이 날 때, 분만할 때 산도나 자궁, 질, 회음부 등 상처가 난 곳에 세균이 감염되어서 열을 내는 질환을 산육열이라고 해요. 정상적인 산육계에서는 출산 후 약 이틀간은 37도에서 37도 5도 정도의 열이 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정상 체온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출산 후 10일 이내에 2일 이상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면 산육열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 방문해 주셔야 돼요. 또한 열이 동반되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유선염이 생겼을 때 제가 추후에 자세히 다뤄보긴 할 테지만 유선염은 모유가 정체되거나 유관으로 배액이 잘 되지 않을 때 유두 상처로 인해서 세균이 유선 안으로 침투하면서 유선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유선염이 생길 수 있어요. 증상은 염증이 생긴 그 부위의 유방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뜨끈뜨끈하고요. 만지면 단단하고 되게 아파요. 또 38.5도 이상의 열이 나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우환이 있는데 이 유선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유방 농양까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증상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을 받은 뒤에 상태에 따라 소염진통제나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방광염, 계속 소변 마려운 느낌이 들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렵고 참기가 힘들다, 하복부에 통증이 있다, 소변을 봐도 잔뇨감이 남아서 개운치 않다, 소변 볼 때 따갑다, 불편하다, 또 소변색이 탁하거나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방광염 자체가 고열을 일으키진 않지만 방광염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신우신염으로 진행될 수 있거든요. 신우신염은 40도 이상의 고열과 함께 심한 오한이 나면서 구역, 구토, 그리고 허리랑 옆구리 쪽에 심한 통증과 압박감을 느껴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도 바로 병원 방문해주세요. 이렇게 언급드렸던 증상들 외에도 출산 후에 병원 방문을 권장하는 경우는 제왕절개 수술 부위가 벌어졌을 때, 수술 부위 열감이나 발적, 혹은 진물이 자꾸 흘러서 속옷에 묻어나올 때, 심한 악취를 동반한 질 분비물이 증가할 때, 회음부나 회음부 절개 부위, 하복부, 골반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을 때, 회음부를 만졌는데 좀 단단하고 부어있을 때, 혹은 회음봉합 부위에 진물이 묻어나올 때에도 바로 병원 진료 받으셔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기억나는 한 산모분은 자연분만하고 회음절개 부위가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거울로 딱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히 붓지도 않고 뭐 피나는 것도 아니고 절개 부위도 잘 봉합돼서 아물고 있고 진물이 나는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 아프더래요. 결국 병원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회음부 봉합했던 실 있죠? 그게 회음절개 부위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길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증상들 외에도 내가 어디 불편한 게 있다면 참지 마시고 꼭 주치의와 상담해보세요. 이어서 출혈이 있을 때에도 응급 상황으로 병원 방문해 주셔야 돼요. 산후출혈은 출산 후 500cc 이상의 과량의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는데 출산 후 12주까지 발생하기도 해요. 이 산후출혈을 오로와 혼동하실 수 있는데 이 오로는 출산 후 6주까지 나오고요. 색도 적색에서 갈색, 백색으로 변하면서 양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하거나 움직임이 많을 때는 오로가 더 왈칵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오로가 아닌 산후출혈을 의심해봐야 될 땐 저도 출산 직후나 조리원에서 또는 출산 후 한 달 되었을 때 등등 다양한 시기에 산후출혈로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을 종종 봤지만 산후출혈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지속적으로 피가 나요. 그리고 한 번 울컥 나왔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새 산모 패드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흠뻑 적실 정도다.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숨쉬기 힘들다. 응급 상황이에요. 이런 산후출혈의 원인으론 먼저 자궁수축 부전이라고 해서 자궁수축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출산 직후에 배는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궁은 배꼽 언저리에서 아기 머리통 정도의 크기로 단단하게 만져진다고 했죠.
근데 자궁 수축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자궁을 만져보면 되게 물렁물렁해요. 왜냐면 자궁벽에 혈관을 수축시켜야 출혈이 멈추는데 자궁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으니까 계속 피가 나는 거죠. 또 다른 원인으론 잔류태반이라고 해서 태반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고 자궁에 남아있는 경우를 말해요. 태반의 일부가 자궁 안에 남아있으면 자궁 수축이 잘 안 되고 태반이 붙어있는 자궁벽 쪽에서 출혈이 돼요. 그럼 자궁에 고이고 자궁 수축이 더 약해져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그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산후 감염의 위험성이 높고요. 그래서 출산 후 1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계속 적색우로가 나오거나 출혈량이 계속 많아진다면 바로 병원 방문해주세요. 이 외에도 진통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자궁 근육이 지쳤거나 양수 과다증, 거대야, 쌍태아 임신과 같이 자궁이 지나치게 늘어났을 때 출산 중에 생긴 자궁 경부나 질의 열상으로도 산후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 출혈이 나는 것을 오로로 가볍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출혈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 방문해주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하고 계시는 산모 패드는 출혈량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바로 의료진께 말씀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처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덧붙이자면 지금 열나서 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응급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환자가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음성이 확인이 안 되면 진료를 보고 싶어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료 전에 먼저 이런 증상에 대해서 119나 해당 병원에 문의를 해보고 가는 것도 좋지만 밤에는 전화 연결도 힘들어서 확인을 못하고 무작정 응급실 갔다가는 음압실이 없어서 무작정 대기를 해야 되거나 이용 가능한 다른 응급실을 찾으러 다녀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응급실 확인해 보실 때 유용한 어플 하나 알려드릴게요. 포털 사이트에 EGEN 혹은 응급의료 포털을 검색해서 아래 어플을 다운 후에 들어가면 내 주변의 응급실, 병의원, 약국, 응급처치 방법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위치 확인 후에 응급실을 선택, 그리고 목록을 열어보면 내 주변 10km까지 이용 가능한 응급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해당 병원의 전화번호, 실시간 병상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병원을 검색하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응급실 실시간 병상 정보의 경우 바로바로 실시간 반영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출산 후에 병원에 가야 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임신부터 출산까지 정말 특별한 이벤트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출산하신 분들 혹은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바로 빠른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 방문 꼭 해주세요. 꼭 출산하신 모든 분들이 건강한 산후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